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국토 및 주택,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통계에 대해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성동구 옥수동, 분당구 서현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일부를 열어주시는 분이죠.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 주택, 부동산 관련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고 또 2024년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 필요한 조건이 바로 주거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토와 주택,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토 및 주택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현재 주택 분야, 부동산 분야, 국토 분야 이런 것들에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통계로 잡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타 정부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항상 지방 시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을 조금 지역의 또 인구를 유입을 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워낙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지방 시대를 열려면 과연 국토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지방 첨단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면 그 지역에 머무를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교육이든 뭐든 간에 실제적으로 뭔가 그 지역에 거주할 만한 무조건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단순하게 예전처럼 산업단지, 공업단지 만들어서 가공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바이오라든가 아니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일자리가,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지역이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수도권 외에서도 이 지역도 그래도 현재 이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구나, 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건 1순위, 2순위 다 포함했을 경우가 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 2, 3순위를 다 포함했을 경우 66%이기 때문에 순위로 따졌을 때 가장 1순위로 현재 뽑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다음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한 삶의 질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균등한 삶의 질을 구현하려면 문화시설, 예술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균등한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그 지역의 지역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죠. 하다못해 병원을 한번 가자고 하더라도 종합병원은 뭐 그 주변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1시간, 2시간을 달려서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구현한다는 부분이 56.1%.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해소를 한다. 공공기관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대형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국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충청도로 이전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인력도 현재 실제로 그 지역에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분산을 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지만 당연히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이 46.3%.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필수 의료 공백 해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정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실제적으로 의료 이탈 인구들도 워낙 많고요. 종합병원이라든가 현재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져야 된다. 종합병원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큰 대학병원이든 이런 병원들이 현재 각 지역마다 있어줘야지만 서울 지역으로 현재 옮겨가기 위한 조건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그 얘기는 필수 의료 공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33.3%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도심 내 여가 복합 공간. 이제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일자리라든가 의료시설들, 공공복합시설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복지라든가 문화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합 공간, 여가에 관련된 여가시설의 복합 공간이 조성이 돼야지만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25.8%예요. 지역의 혁신 역량, 그 지역적인 혁신적인 산업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꽃축제를 한다거나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물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걸 대형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현재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민들까지도 특히 이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왔다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25.3%. 그다음 행정구역을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게 20%,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그다음이 현재 지방정부 자율성 및 권한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뉴스를 틀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대가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생활 교통 인프라를 봤을 때 현재 실제로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의료시설입니다. 이거는 현재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요. 78.7%가 정말로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아팠을 때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갈 병원이 없고 갔을 때 의사가 없을 때 정말로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78.7%가 의료시설, 그 다음이 복지시설, 그 다음이 문화, 그 다음에 보육, 공원, 체육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게 생활 인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다? 의료시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가까운 데 병원이 있어서 정말 치료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78.7% 정도는 당연히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혼잡도를 봤을 때 그 지역의 교통량이 한계점으로 몰리는 지역들,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몰리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수도권 지역에는. 그러니까 특히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의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공급망을 확대해야 된다. 지하철 노선을 연장을 하고 전철역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다 도로도 현재 새롭게 편입을 시키고 또 도로도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62.4%. 그다음에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안전한 주행을 위한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기존 시설이 있다면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뭐 전기차, 인프라 구축, 뭐 이런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첫 번째만 봤을 때도 의료시설이라든가 교통망 공급이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 뭐 당연히 자가겠죠. 97%입니다. 97%고요. 1순위로 봤을 때는 자가가 93.8%, 전세가 2.9%입니다. 1, 2순위를 합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97%가 자가, 76.6%는 전세, 그 다음에 이제 월세라든가 보증금 월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경제 조건들을 충분히 계속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 내가 집을 샀을 때 정말 정책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주택 공급망이라든가 정책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현재 피부에 와 닿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59.2%고요. 전체적으로 연령대로 봤을 때도 당연히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이 가장 으뜸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 재고 확충, 공공임대 주택을 더 늘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개선해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공공임대 주택을 더욱더 물량을 확대를 해서 정말로 현재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현재 내 집 마련 지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국민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거주지 선택의 연령, 지역별 중요 요소로 보게 되면 편리성, 입지, 경제성, 건강성, 커뮤니티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쭉 보게 되면 편리성이 그래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고 대중교통이 얼마나 돼 있고 입지는 또 얼마나 우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은 얼마나 좋은지 경제성은 가격이겠죠. 거기에 건강,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유해 시설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주변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실제 지역별로 봤을 때도 경제성을 가장 먼저 따지는 지역이 어디다? 수도권입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뭘 따지느냐? 편리성을 따집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도달하는 거리라든가 입지, 주변 환경 이런 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적절 기준이 뭐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된다 안 된다. 부담이 된다가 실제로 71.3%입니다. 살 때, 팔 때부터 보유할 때까지 나눴을 때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까지 봤을 때 71.3%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 세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긴 한 부분이고요. 그 주택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이 뭐냐? 지금은 실제적으로 현재 소유주택의 개수를 따지거든요. 이거 다주택자냐 아니야 이걸 따지거든요. 집이 몇 채냐 따지는데 이제는 소유주택의 가격의 총액을 따지다 이겁니다. 얼마짜리 주택이냐 지방에 있는 1력짜리 주택도 다주택자다 보면 몇 채가 있다라고 통산적으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액을 따져서 전체 합산 금액이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게 실제로 78.5%. 이건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관련 기간과 상한율을 봤을 때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2+2가 현재 실제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54.1%. 10채 중에 5채의 세입자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 정도 잡거든요. 근데 보통 5%가 33.9%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5에서 10% 정도 45.9% 잡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는 한 1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살고서 10% 정도 올려주는 건 괜찮다.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좀 부담되지만 그렇지만 5에서 10%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한 금액이 아니냐라고 세입자들 스스로도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과다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조건들도 요즘은 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 상한선은 5에서 1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열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재 인구 집중, 인구 해소, 그다음에 현재 지방시대 이런 거 봤을 때도 교통망이라든가 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들이 그만큼 따라와 줘야지만 지방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방 인구의 이전을 위해서는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시설, 교통 문제 해결 등 이 다양한 상황들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주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행할 수 있을까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신분당선 3호선이 지나는 양적 2번 출구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번호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선 결과를 보시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이제 압승을 하다 보니 실제로 현재 부동산 정책을 펼쳐지고 있는 정부 여당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입법을 통해서 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과연 진짜로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진행되길 원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한 후에 그래서 국민에게 과연 어떤 게 더 좋은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서 현재 발표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해서 발표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 또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세미나를 통해서도 개별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회합니다. 네, 강남에서 양재 구간인 강남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죠. GTX 신호선, 또 지구단위 계획 등 수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전철역을 보게 되면 양재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 그다음에 GTX C노선이 이제 확정된 노선이다 보니까 향후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서초구면 R&C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뭐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할 테고 우량에 실제로 첨단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실제적으로 이제 화성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됐고 그 구간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한남 RC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동산, 이 주변의 부동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롯데, 삼성,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부지들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더욱더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역삼, 도곡, 대치, 왼쪽으로 서초, 그다음에 방배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딱 중심권에 있는 강남대로에서 전철역에서 거리가 불과 50초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죠. 강남역까지도 도보를 한 5분, 6분 정도면 도달을 합니다. 예, 강남대로에는 많은 또 대형 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신동아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예전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이 주변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이게 5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은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지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현재 의료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보험사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죠. 직장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역부터 또 신논현역까지는 이제 상업시설이 워낙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아시는 그 주변의 먹거리 시장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죠. 예전부터. 그렇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권역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 앞으로는 양재역이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말씀드린 대로 구간은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현재 서초 구청에서 관할하는 국도입니다. 이 국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서초 IC부터 반포 IC 구간이 복합문화시설 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이런 것들 많이 변모가 될 테고요. 이미 예산 편성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런 거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G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GTX 킨텍스부터 연결되는 동탄까지 연결되는 A 노선이 이미 수서 동탄이 개통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GTX C 노선의 의정부 회령부터 군포 금정까지 노선인데 이 노선도 확정된 노선이다 보니까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하층으로는 광역 환승센터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서초구청까지도 이제 복합청사로도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생산 인구와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더욱더 폭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구간 같은 경우도 양재역, 서초구청, 양재 일동, 양재 전화국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붉은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초구청은 이미 실제 복합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 이미 수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변화가 많이 예상된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양재 IC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4개 권으로 나눠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한 150만 평 정도 규모의 이제 75만 평 정도가 75만 평방미터 정도가 기업 간 연계 시설이 공간이 되고요. 일자리가 15,000개, 그다음에 이지용에서의 투자 기대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문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있는 스타트업 밸리도 같이 만들어지는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입지 여건도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또 초역세권의 전철역에서 도보 50초 트리플 역세권이죠.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상업지 거기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고요.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한 28평 정도 되는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 대출 금액을 8억에서 9억 8천 잡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출입구가 3개 정도 되어 있는 GTX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관련된 교통망 호재가 있는 초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역 상권과 연결되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양적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오피스텔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40제곱미터,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네, 서울의 3대 중심지 중 하나인 강남구인데요. 업무지구를 출근할 때 슬리퍼를 신고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입지를 보시게 되면 전철역, 특히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강남역이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 롯데, 부지 또 기타 대기업들 부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효과가 더욱더 높은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전철역에서 도보약 3분 정도 거리에 현재 체육세권, 그 테헤란로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은 다양한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교통난이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죠. 당연히 직장인구가 어느 정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신분당 설때 연장된 부분 때문에 유동인구도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역의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라인인 역삼동, 테헤란로, 강남역까지 연결된 라인들이 그만큼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또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강남, 잠실, 중대 입구를 봤을 때도 강남역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되는 지역이고 유동인구 비율도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굉장히 유동인구가 들어차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난이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차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테헤란로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 특히 2030의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들 비율이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역삼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직장인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깨끗한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도 현재 실제로 테헤란로가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확대가 되고 그 주변에는 이제 차근차근 개발이 되고 있죠. 정보사 부지가 현재 실제적으로 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각 인터체인지도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 있고 롯데칠성이라든가 코오롱, 라이언미싱 부지 같은 경우도 국제업무 상업 복합개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고요. 삼성역은 이미 눈에 보이고 있죠.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장선을 봤을 때는 강남 테헤란로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권역을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권역에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투자 수익도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현재 삼성 국제로 복합지구 5개 군으로 만들어지면서 국제문화 산업부터 해서 포럼부터 관광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지하 구간은 현재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GTX A 노선, C 노선부터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고 광역 환승센터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시장 부지까지 현재 상업지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이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수익률 괜찮죠. 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고요.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오피스텔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전세 2억 8천 원부터 4억 원 정도 예상되고요.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대출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최육세권이면서 향후의 개발 가치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가치가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실상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전체가 역세권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들이 즐비하고요. 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고급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장 다니기 참 좋은 날씨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방송 통해서 다양한 지역 정보들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자,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 결국에 모든 투자 그리고 모든 부동산들은 자기 발로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임장을 다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지역들, 대부분 좋은 지역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좋은 지역들이라도 본인 눈으로 그리고 발로 꼭 확인하면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은 만큼 임장 활동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후에 소개해드린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서 바깥 활동하시면서 또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요.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네,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주거 지역인데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성동구의 대장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성동구 옥수동입니다. 자, 먼저 신문 기사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타이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 내 상가. 올림픽 선수기간촌 상계 중 재건축 상가도 이딴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들입니다. 자, 주택 수요 안 잡히고 세부담이 줄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사례가 나오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 아파트지만 아파트 안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썩은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자,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30년이 넘어가는 썩은 상가들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상가 대신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래되고 낙후되고 썩어가는 이런 상가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상가에 있는 지분 역시 아파트에 있는 지분과 같습니다. 자, 그 효력이 같기 때문에 자, 분명히 그 전용 면적에 그 지분에 있어서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한 평이 가지는 그 효력에 있어서는 힘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향후 분담금을 더 부담을 하셔야 될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때 있어서 자, 이런 단지 내 상가의 조합원들 입장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상가 조합원들 역시 과반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재건축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특히 강남권역, 그리고 용산권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최근에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 역시 이렇게까지 입주권을 주고 있는 것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세금 대출 등 규제의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 상가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으로 바로 세금을 매기는 그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부세, 재산세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마 이런 세부 부담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다르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주택들을 갖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수익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향후에 입주권을 받는 게 세금적으로도 더욱더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자체가 또 낮다 보니까 자, 자녀 증여용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 명의로, 손주분들 명의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다가 향후에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를 생각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공시 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향후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세도 적고 하다 보니 나중에 자녀분들 명의로 해놓게 되신다라면 바로 합법적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해진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상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들은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지 내 상가를 넣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 헬스장, 스크린 골프, 주민만을 위한 식당, 그리고 수영장 등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더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지저분한 상가들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분담금 그리고 분양가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향후 미래의 가치에 있어서는 더욱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재건축의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 현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송파구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거래 가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그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쪼개기도 좀 불가능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소형 평수대의 상가의 희소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평수가 적을수록 그 프리미엄이 붙어가는 속도는 더욱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 역시 갖추고 있으니까 자녀분들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쳐주신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상가 쪼개기 금지 서울 강남 목동 재건축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가 쪼개기는 불가능해졌고요. 자, 소형 평수대의 상가들 앞으로 더욱더 인기가 높아질 것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프리미엄 역시 크게 잘 붙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도 상가에서 아파트 분양을 금지하고 쪼개기 방지 예고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상가 투자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결국에 주민과 주민들끼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표준 정관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지만 결국에 정관들은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거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국토부에서 아무리 표준 정관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자,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이 협의를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입주권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재건축 기대의 단지 내 상가 인기 1제곱미터당 최고 1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정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건물 각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의 시작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바로 조합 설립 시점에 바로 이 상가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건축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나 상가의 동의들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 만큼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아파트 조합원들끼리만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성동구 옥수동 지역입니다. 자, 3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옥수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역과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자, 바로 이 옥사이츠 바로 옆쪽으로는 용산 한남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호대교를 지나게 된다라면 압구정 일대에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주변들을 지역들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 뷰가 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실거래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에 이미 재건축들 한남 하이츠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한강변에 바로 접근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아파트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미래의 가치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한강변 일대의 개발 사업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앞으로 이곳에 있는
건물들, 아파트 진행하게 되는 이제 재건축 진행하게 되는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과연 그 마천루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게 될지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역세권 일대 계속적으로 용적률 많이 주면서 개발 진행시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미래의 가치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청장 역시 이 주변 일대에 3표 부지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대형 업무 시설들 입점을 시키려고 지금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한남 하이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7제곱미터 현재 재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17억, 전세는 3억 7천인데 전세 가격은 볼 필요가 없겠죠. 재건축 아파트니까. 자, 매매 가격 약 17억에서 18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옥수 하이츠라고 하는데 일반 전용 8사짜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약 18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강변 한강뷰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5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거래 가격 그리고 호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10억에서 12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있는 아파트 저는 구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10억씩, 12억씩 투자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향후 재건축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틈새 전략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찾을 때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인데요. 현재 용적률이 낮은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3종에서 아니면 상업지구로 변경이 가능할 만한 입지, 바로 역세권. 자, 그런 곳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역세권 주변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 추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조금 개발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완성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 5년에서 10년 정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오신다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미래에 내 아파트를 하나 노리고 싶다, 한강변에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용산권역이면서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위치한 아파트. 자,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강변 명품 주거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권 확보로 조합원 자격 및 세테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 수요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을 노리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대, 실거래가 찍힌 가격대들이 약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15에서 16만 원 정도 많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30년 거의 다 돼가는 이런 상가, 썩은 상가에서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월세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 실제로 투자를 했을 경우 향후 프리미엄이 붙는 속도라든가 재건축을 노려서 내 아파트 한강변 쪽에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투자 고려해 보셔도 되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함께 만나봤고요.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동 같은 경우는 좀 키워드를 강남 그리고 한강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독서당로를 따라 내려가면요, 한남동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또 동호대교를 건너면 압구정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옥수역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근처에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봐도 뭐 극동아파트,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등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은 지역인데요. 이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소액으로 입주권 확보가 가능한 만큼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수인 분당선 서현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9.3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분당구 서현동입니다. 일기 신도시인데요. 지하철역과 주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계속적으로 마련이 되고 시행령 역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판을 깔아주고 있는데 자, 한번 얼마만큼 즐거운 시장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입니다.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졌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도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미래의 가치까지 따져보신다라면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일대는 이미 판교가 멋있게 들어서면서 이 주변 일대의 가격대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기 신도시 분당, 자, 판교에는 밀렸었지만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주변 일대의 아파트들 재건축이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현역 주변으로 시범단지 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주변 지역으로 그러면 선도지구 다음 타자가 어디로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서현역 뒤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효자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재미있는 게 역 근처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주변 일대 바로 서현로라고 경기도 광주 그리고 용인까지 연결이 되면서 바로 경부고속도로까지 쭉 연결이 되는 서현로라고 있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 앞으로 이 인구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대중교통적인 여건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개발 아무리 하나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교통 인프라가 충족이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분당에는 2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서현로와 성남대로라고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남대로 그리고 서현로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서현역 주변 지역, 바로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 시범단지 이쪽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하철 노선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서현로라고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생각만큼 지하철이라든가 개발 여건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도로는 큰 도로인데 예전에 한번 8호선 연장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교통적인 여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개발할 만한 곳이 바로 이곳 서현로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주변 지역으로 한번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시면은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조금 재미를 보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효자촌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도 생각보다 낮으면서 용적률이 약 1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약 500에서 7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간 집값 상승률 1위 분당 일자리 증가가 한몫을 했다. 자, 판교 일대에 IT 관련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판교 그리고 이 분당 일대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졌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오래된 주민들이 있기보다도 이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 더욱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도 확실히 매력이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상승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을 줄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 재건축 시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단지, 자, 선도지구 내년 말 선정 예정입니다. 특별법 내년 4월부터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용적률은 500% 30층 이상도 가능하면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공공기여율은 70% 차등 적용을 하고 이주 개발 시 이제 지자체에서 역할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르면 2033년경 첫 입주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여러 곳이 있죠. 일산, 중동, 삼본, 평촌, 그리고 분당. 자,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첫 번째 타자가 되고 자, 향후 미래의 가치까지 따지게 된다면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충분히 예상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 2024년 초부터 제대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2030년경에는 입주까지 목표로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2024년 초 중반에 지원될 다양한 사업들 같은 경우 이것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급매물들 대부분들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향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디에 선도지구 그 다음 타자는 어디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투자 고려 시 주의할 점입니다. 재건축 사업성 살펴봐야 되고요. 정관의 상가와 아파트의 산정 비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고 정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미리 투자에 들어가셔서 상가 조합원으로서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 및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 패턴에 따른 매물 선정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분당이라는 점. 자, 오늘 말씀드렸었던 5개의 신도시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 어디가 가장 잘 받쳐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분당 중심 지역으로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앞으로 더 확장이 되고 확충을 시키면서 추가 노선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디가 공사가 가능하고 앞으로 어디에 역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우수하다. 오늘 말씀드린 곳 용적률 약 160%대입니다. 준주거 지역인데 160%라는 거는 굉장히 낮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경우 더욱더 높아지는 분당 토지의 가치입니다. 용적률이 쭉쭉 올라가게 된다면 이 땅 한 평의 가치가 한 평짜리가 2평이 되고 2평짜리가 3평이 되는 그런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가이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런 만큼 세제적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막 시작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회를 소액으로도 한번 잡아보시라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거래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대들 살펴볼 텐데요. 주변 시세가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약 15에서 17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 초 그리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 초반대 이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그 실거래 가격이 찍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매물들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대출도 안 됩니다. 최근에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구 서윤동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전문가님의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세미나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들,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최근 공사비가 많이 급등함에 따라 사업성이 많이 낮아진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꾸려 나갈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도 세미나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 내 상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